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새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 발언, 노인 폄하 발언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발언을 한 거는 30일이죠. 청년 세대와의 좌담회에서 이제 뭐 취지는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투표를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걸 뒷받침하는 여러 논거 중에 하나로 이제 노인들 얘기를 한 건데, 둘째 아이가 22살 된 지 얼마 안 된 아이다. 근데 중학생 때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해? 라고 질문을 하길래,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나이부터 남은 평균 기대 수명까지, 엄마 나이부터 남은 기대 수명까지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1인 1표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참 맞는 말이다. 우리 미래가 훨씬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표결을 하냐는 거다.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 선거권이 있으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학생 때 아이가 얘기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이제 어제는 해명을 했죠. 중학생 시절에 아들이 얘기한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을 뿐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부인한 바 없다. 중학생의 아이디어를 왜곡해서 발언 취지를 어르신 폄하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을 정쟁적으로 바라보는 구태적 프레임이자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얘기하려고 했던 취지가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항변을 할 수 있겠지만, 자, 청년들 모인 자리에서 중학생 때 자기 아들이 냈던 얘기를 합리적이라고 소개한 거 아닙니까? 합리적이라고. 그게 왜 합리적이죠? 우리 1인 1표가 확립되기까지의 과정, 뭐 교수니까 아주 잘 알 겁니다. 과거에는 1인 1표가 아니었죠. 귀족들만 투표권이 있었고요. 여성이 투표권을 가진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과거에 노예제도 같은 거 있을 때 하나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지금 뭐 이른바 뭐 보통 평등 비밀 뭐 이런 그 선거의 4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확립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인 1표가 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의 차등 투표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논쟁을 거쳐가면서 지금 현재의 1인 1표제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안다면, 자, 뭐 기대 수명 어쩌고. 아니, 기대 수명은 평균치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이런 식이죠. 한 70세 된 분이 투표를 한다고 그래서 미래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뭐 기껏해야 임기가 4년 5년 아닙니까? 4년 5년? 4년이죠. 4년 5년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대통령 5년, 국회의원 4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히 무슨 미래를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층,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왜 대통령 선거 입후보 자격은 40세 이상이어야 하죠?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40세 이상이 출마를 하고 40세 이하는 출마조차 못하게 하는 거죠? 40세 이하인 사람한테 훨씬 더 아이디어도 많고, 그 다음에 개혁적인, 그리고 나라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왜 그럴까요? 국회의원은 왜 25세 이상만 출마할 수 있도록 했을까요? 그게 평균적인 인격 형성 과정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1인 1표제가 확립되기까지 이 과정을 안다면 이런 얘기는 도저히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했을 때 노인 폄하성 발언이다 라는 지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걸 강조하다가 이런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 말뿐만 아니고 과거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그 다음에 유시민 의원,
뭐 뇌세포 발언, 뇌세포가 죽는다 발언, 뭐 서른 의원, 잔이윤한테 그때 79세 때 한국관광공사 감사로 가니까 79세면 쉬어야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잔이윤이 지금 젊은 사람하고 내가 푸시업을 해도 이긴다.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광고에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얘기 있죠. 기대 수명이라는 건 평균 개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판단력은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감안해서 아니다. 그래도 1인 1표가 적합하다. 이렇게 돼서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로 정착이 된 거죠. 그걸 자기 아들의 중학생 때 아이디어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사안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 거다.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그러면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이런 발언이 불쑥불쑥 나오느냐. 간단하죠. 민주당은 청년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장노년층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노년층 그런 사람들 될 수 있으면 좀 속마음은 투표권을 빼앗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막 이런 얘기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안 나옵니다. 왜? 국민의힘은 장노년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럴 위험성이 늘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청년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근데 뭐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다고 하죠. 요즘 20대 같은 경우는 철저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투표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20대의 민주당 표가 뭐 최근엔 좀 많아졌습니다만은 과거 뭐 이준석 전 대표 시절 그때 20대에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이제 막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지만 그런 점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20대 남성은 국민의힘, 20대 여성은 민주당 또 뭐 이렇게 분포가 된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뭐 청년 폄하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는 노인 폄하 발언이 심심치 않게 계속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온다. 그거는 바로 본인들이 노인들의 지지, 장노년층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이런 발언을 유발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김은경 뭐 교수 출신이죠. 이 교수 출신들은 평상시에는 이런 얘기를 해도 사실 크게 주목을 안 받고 그 다음에 상대 정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가 지금 8개월 앞으로 다가왔죠.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넘어갈 일도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상대당은 그건 뭐 국민의힘이 무슨 실언을 하더라도 그 또한 민주당이 요만한 거 하나까지도 꼬투리를 잡아서 트집을 잡는다 이거지. 민주당 것도 마찬가지죠. 이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교수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런저런 얘기 하는 거 이것이 정치판에 오면 늘 문제가 되고 설화가 된다. 그 부분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이 낮죠, 상당히. 왜냐면 아니 내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괜찮았는데 정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정치는 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발달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혁신위원장 같은 자리에 가면 더욱더 그렇다. 그래서 교수들의 설화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근데 그 중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지금 사실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지금 혁신위가 아직도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인데 뭐 하나 꺼내놓으면 꺼내놓을 때마다 늘 논란이 된다. 첫 번째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아닙니까? 결국은 뭐 꾸역꾸역 하긴 했는데 무슨 뭐 정당한이라는 거 그 수식어를 붙임으로써 사실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이라는 게 형해화됐죠. 의미가 없는 게 돼버렸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날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뭐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날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그때 그 체포동의안은 정당하다고 과연 판단을 할까요? 정당하다고 판단 안 하겠죠. 뭐 소설이나 어쩌네 할 텐데. 그러면 당원 그 자기네들 선언한 대로
정당하지 않은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는 게 원칙이죠. 민주당식의 논리라면. 근데 지금 뭐 권성동식으로 한다 그러는데 권성동 의원은 비회기 기간에 나갔습니다. 8월 16일 이후에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8월 16일부터 말까지 그리고 9월달 바로 정기국회로 들어갑니다. 비회기 기간이 연말까지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앞뒤가 안 맞고 이런 거를 또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대로 짚지도 못하고 넘어가니까 이게 짚만 된다. 뭐 꼼수 탈당 방지 뭐 이런 것도 웃음거리가 돼버렸고 공천 룰 놓고는 또 비명계가 강력하게 그거 바꾼다고 하니까 반발하고 이거 잘못 바꾸면 분당됩니다. 혁신위원회가 분당을 부추겨서 되겠습니까? 등등 뭐 하나 꺼내기만 하면 늘 설화에 휩싸이고 구설에 오르고 비명계 탄압이다 이런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민주당을 혁신하라고 지금 역할을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짐만 되고 있다. 이러니까 한국갤럽에 한번 보시죠. 민주당 혁신위 출범에 대한 기대가 반짝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위원회가 6월 19일 출범했죠. 지금 한 달 보름쯤 됐는데 그 6월 19일이 있는 그 주말에 하고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한 열흘쯤 간 거죠. 그 즈음에 그 출범한 주에 원래 민주당 지지율이 31%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34%로 훌쩍 뛰었습니다. 아마 민주당에 대한 혁신, 그 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구속영장이 뭐 6월 말에 들어올 거다 뭐 이렇게 얼마나 많은 유튜버들 예상을 했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 그때는 뭐 연말설까지, 구속영장 연말설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 이재명 리스크가 좀 이제 사법 리스크가 좀 뭐 한시름 덜었나? 뭐 이럴 때 34%까지 뛰었다. 그런데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어쩌고 이런 논란이 생기면서 그 이후에 32%로 떨어지고 그 다음 주에 또 횡보 32%가 되다가 7월 들어서면서 또 이런저런 설화가 휩싸이니까 30%가 됐다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29%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김은경 혁신위원회 때문만은 아니겠죠. 이재명 리스크 뭐 그다음에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일부 자백 뭐 이런 것들까지 영향을 미치긴 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김은경 혁신위는 혁신위 출범 때 반짝하고 그 뒤로는 계속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건 김은경 혁신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마이너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짐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게 생겼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